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경술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술은 육식갑자 중에서 임진경술이 제일 강한 백호대살입니다. 그리고 괴강살이 또 됩니다. 괴강살, 백호대살은 그 성향이 독불장군,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 누가 있느냐. 아주 자기 잘난 기고만장한 성격의 경술이요. 안하무인이요. 사람을 눈 아래다 내려 깔고 보는 거예요. 안하무인. 그래서 모든 사람을 무시해요. 타인 멸시. 독불장군, 안하무인. 그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운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운학. 우선 사람이 천기를 받아야 돼요. 천시, 때가 있어요. 역학은 뭐냐? 천시를 점치는 거예요. 때를 보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정치나 경영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선견지명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어떤 변화할 일이 일어날 것이냐. 변수를 알아야 됩니다. 변수. 천기를 알아야 돼요. 옛날부터 역적도모를 하게 되면은 주모자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 묘자리부터를 보는 겁니다. 조상의 산소부터. 그래서 조상의 산소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제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을 타고난 기운을 받았느냐? 그게 첫째 요건이에요. 그게 묘자리부터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사람의 주변 인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참모가 누구냐? 모든 거는 뭐냐?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주변의 인재와 참모가 모든 일을 꾸미는 겁니다. 조선조시대 수양대군을 도운 한명희가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황보인과 군사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김종인과 왕실 종친의 기운을 받고 있는 안평대군 3대 세력의 큰 세력을 가솔들을 수백 명 가지고 그들을 도모해 가지고 대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한명희가 바로 뭐냐면 역학자예요. 참모는 역학을 모르면 참모가 되질 않아요. 제갈공명이라든지 모든 인류의 참모는 전부 뭐냐? 영리학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기와 인기와 직이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 교육에 중요한 게 뭐냐? 주변에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친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경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예를 들면 기가 강강하기 때문에 지도자형의 경술이 많습니다. 경술. 경진 경술. 더군다나 경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백호대살이에요. 시비하고 갈등, 싸우고 다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건, 경금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종역격이에요. 뜯어 건치고 바꾼다 이거예요. 개혁의 기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인물이에요, 말하자면. 그 밑에다가 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암장에 정신무가 있습니다. 요 암장을 내올 때는
술 취해 정신무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려요. 암장이 정신무, 술 먹어서 정신이 없다, 없을무, 술 정신무 하면은 기억하기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토가 있잖아요. 무토는 편인격이에요. 그래서 교양학식이 있다 이거예요. 비록 개광살이고 독불장군이지만은 교양적인 것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가 있거든요. 정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관이 돼요. 나를 금극목 화극금해서 나를 조정해주고 다듬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술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로서의 교양도 있고 또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교양과 화가 있는 관직과 이런 그 암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 선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술이라고 하는 거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운을 잘 만나면 크게 되고 운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파랗고 생활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사주의 경술 갑신 을의 병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백호대살 경순년에 갑신월에 을의 일에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사주에는 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격에는 뭐냐? 정관격, 편관격 하는 관직에 대한 격이 있습니다. 편관격, 정관격 하는 관직. 그 다음에 정제격, 재물운, 사업운, 그게 바로 제격입니다. 정제 편제격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격, 인수는 교양, 학술, 교육, 학자, 인수격. 그 다음에 식신상관격, 말하자면 참모라든지 활동가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중개인이라든지 이런 그 능수능단한 수완이 있는 거 식신상관격, 그 격을 보는 겁니다. 그 격국용신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주를 볼 때 격국은 어떻게 보느냐? 월지의 암장을 봅니다. 암장. 여기는 경림무가 있습니다. 무경림. 그 무경림 세계 암장 본기가 금인데 그 중에 천간에 오행에 투출이 되어 있는 게 뭐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경이 있지 않습니까? 천간에 격이 있잖아요. 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이 바로 뭐냐? 금극목 아닙니까? 그럼 정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경이 아니라 임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정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격의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 을행안에 옆에 비겁이 있습니다. 비겁은 뭐냐? 겁재라고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날 도와주는 동지, 친구, 협조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격에 협조자가 있고, 근데 이 정관이 상관이라는 병화가 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빛을 보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방해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관이 있게 되면 관직에 있어서 나가더라도 여러 가지로 파란이 많다고 봐야 돼요. 왜냐? 나를 갖다 견제하는 화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화라고 하는 건 뭐냐? 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을 잘하는 겁니다. 표현력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우수한 말을 잘하는 정치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도자로 봐야 돼요. 이게 정관격이면 관직이거든요.
그 밑에 을이라고 하는 수생목이 있습니다. 이 을목이 해수라고 하는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낙엽 초목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무의 성질이 수생목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큰 물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도움을. 학자로 교육가로 옆에서 금생수 해주고 해자수가 돼가지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 사주는 관인상생격의 대학자여 정치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고. 근데 문제는 뭐냐? 금생수 신자질 물이 너무 많아요. 위에 병화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사주는 금수가 너무 많은 게 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금수가 많은 이 병이 초년에 금수가 들어왔으니 관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수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인수가 들어오면 뭐냐? 밥상 때려없는 거예요. 편인이 들어오면. 위에 토도 약해. 이게 토가 있지만은 어려운에 가난과 고통 속에서 경제적인 쪼들림 속에서 산다고 봐야 돼요. 인수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합니다만은 위에 병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외형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내용은 힘들고. 그 외화내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년에 고생이 많고 5세, 15세, 25, 35, 45세가 돼가지고 기축대운이 들어옵니다. 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금수가 많은데 12월이니까 안 좋다고 해석하기 좋겠습니다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축토 영양분이 있는 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습토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발복하는 거예요. 운이 오는 거예요. 45세부터. 고생 끝에 단련됐죠. 시련을 이겨냈던 야생마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때를 만난 거예요. 천운을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운세가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운이. 그 고생 끝에 낙이요. 대기만성이라 큰 인물은 뭐냐? 말년운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을 볼 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볼 때 천간에 갑기, 을경, 병신, 정이, 무게합과 합을 보세요. 합. 을경은 금이에요. 을경금을 생해주는 거는 천간의 양으로 보면 무토입니다. 토생금. 그래서 무인부터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자날에 태어났다면 병신수, 수를 생해주는 금, 경인월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경금서부터. 그렇게 되면 이 월주 세우는 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을경금이니까 무인기묘 경진신사 이목염이 갑신월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인상생격에 초년에 불운하고 금수가 병인데 목화에 말년에 대운이 들어와서 운이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많고 식신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고 또 표현력이 좋고 수완이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는 이런 경술백호에다 정관적에다가 인수가 있기 때문에 금생수로 설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경술백호 자체가 많이 기운이 조절이 됐다고 봐요. 그게 지도자로 다듬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냐? 어느 시기에 자기가 발복하느냐. 사주에는 병과 약을 잘 보셔야 돼요. 금수가 병이라는 게 딱 보이셔야 돼요. 금수가
병인 것이 바로 뭐냐? 관과 인수가 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과 인수가 병이 되니까 관인이 많으면 재물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산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다행히요, 인이라고 하는 동방운이 들어옵니다. 동방운이 들어오는 것도 뭐가 들어옵니까? 비견급으로 들어오잖아요. 토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선비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간목이라고 하는 비겁이 있어가지고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좋은 말년에 운세의 흐름을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격국용신을 갖다 아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지의 암장과 본기가 월지지에 천간에 무슨 오행이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 암장의 경임무 아닙니까? 경금이 있다 이거예요. 경금이 바로 뭡니까? 금극목. 그래서 이건 뭐냐? 정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격국용신 세우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역학 초보자께서는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개인 교수로 일주일에 1시간씩 10번만 배우면은 사주를 감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육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효점 아시겠지만은 언제 입학시험에 합격할 것이냐, 언제 취직할 것이냐, 언제 결혼할 것이냐, 언제 부동산이 매매가 될 것이냐, 문자 그대로 점을 치는 겁니다. 그거를 3회 정도 하루에 1시간씩 18문답에 6효점을 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걸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업, 운명, 감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